이번엔 우리가 시선을 조금 다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이뤄지는 그런 수질 오염은 단순히 쓰레기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오염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정말 많이 유산소를 뛰었던 경험이 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은 저희 1년 선배님들이, 한차수 위 선배님들이 진해시 20km 구보를 하고 있는 영해 구보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한 번 훈련을 할 때마다 매일 오전에 10km씩 구보를 뛰고 또 한 번은 20km씩 크게 돌기도 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체력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처음에 입대할 때는 오래 달리기 기록이 13분대였다면 전역할 때 돼서는 10분 45초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운동을 하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UDT, SSU 할 거 없이 특수부대도 유독 한 지역에 가서는 유산소 훈련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포항인데요. 포항 옆에 큰 제철소로 인해서 가끔씩 그 제철소가 운영되다가 발생되는 대기 중에 오염물질로 인해서 폐건강의 위험도로 인해 저희가 구보를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가볍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현역이 300명밖에 없는 특수부대에서 매일매일 훈련하고 20km씩 뛰는 특수부대에서 구보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그 이유가 대기 오염 때문이다 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대기질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자, 그럼 대기 오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시작은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역사적으로 찾아가 보면은 선사시대에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사시대에서 우리 인류는 동굴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동굴에서 생활을 하다가 추위를 막기 위해, 때로는 짐승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 안에 불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굴 안에 창문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이때 당시에 환기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희박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실제로 선사시대 고대의 동굴들을 찾아가 보면 아래쪽에 검댕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탁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계속 그 안에 검댕이 쌓여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그 미라를 해부해 보면은 폐에도 그 검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건 로마 시대죠. 이때 동굴은 한 가정 한 가정이 같이 지냈던 것이라면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아궁이를 데피고 그 안에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대장간을 운영하고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 대형으로 음식을 만들고 하면서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시인 까르페디엠으로 유명한 호타리우스는 로마의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검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라는 탄식의 편지를 지인에게 보냈었는데요. 또한 로마 시대 철학가 중 한 명은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기침이 멈추지 않아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책을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흔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라는 이명도 있지만 또 다른 이명으로는 스모그의 나라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이 스모그의 나라가 된 이유는 13세기부터 사용되는 석탄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보다 훨씬 이후의 일인데요. 석탄은 13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됐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계속 나무를 베면서 불을 피우고 했던 그 과정 속에 계속 사람들이 밀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벌목할 나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무는 귀족들의 전유품이 되었고요. 나무를 떼서 피우는 불은 귀족들의 전유품이었다면 영국에서 많이 발견됐던 석탄이 서민들의 생활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석탄은 더 일찍이부터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영국의 서민 문화가 발생되던 찰나에 프랑스에서 위노르라는 지식층이 영국으로 망명을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식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영국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문화가 합쳐지며 이 석탄을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개발한 결과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오염이 가속화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2년 그레이트 스모그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에 나갔을 때,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갔을 때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맞은편에 오는 마차가 보이지 않고 바로 가시거리가 5m가 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4일 동안 무려 10만 명의 영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의 장례식장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붐볐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인지가 되고 많은 노력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겠죠. 이런 과거와 역사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기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어떤 대기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먼저 이웃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요, 지금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도 같은 경우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너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휴교령을 실시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외출을 많이 삼가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델리에는 산소 카페가 운영이 되어서 15분이라도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품화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중국 영향권 안에서 황사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이 공기질을 개선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최근 자료조사 결과 10년 만에 대기질이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결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주변국의 상황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작년 기사입니다. 한국도 대기오염으로 10만 명당 43명씩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리 없는 살인마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피해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요소는 아니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대기오염에게는, 이 소리 없는 살인마에게는 이름 없는 친구가 한 명 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